안녕하십니까. 고교학점제 교수학습 자료 중 독서 토론과 글쓰기 과목의 자료를 발표할 근호여자 고등학교 교사 오교설입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과목에 대한 안내, 융합선택 과목으로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만든 교수학습 자료의 체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사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사학습 자료를 활용을 하실 때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혹은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 토론과 글쓰기 과목 안내입니다. 이 과목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융합선택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이 과목의 목적이 학습자 스스로 필요한 책을 탐색하여 읽고 대화, 토의, 토론 등을 활용하여 독서 토론을 하고 글을 씀으로써 비판적 창의력 사고력과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이 학습자들이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며 글을 쓰는 일련의 과정에서 책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습자가 개인 공동체의 삶의 문제를 탐구하고 독서 토론, 글쓰기 활동을 통해서 협력적으로 배우며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해 간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의 안내를 중심으로 해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성취 기준을 보시면 어, 그 과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서, 토론, 글쓰기 크게 이 두 가지 활동이 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선정한 후에 주체적으로 해석하면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고,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독서 토론의 어떤 포인트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자료의 체제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교수학습 자료는 크게 책을 읽고 서평을 쓰고 독서 토론을 하고 주장하는 글을 쓰고 마지막으로 성찰하는 단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책 읽기는 책을 선정을 하고 교사의 안내된 읽기, 그리고 학생 스스로 자립적 읽기, 그리고 동료와 함께 있는 협력적 읽기를 수행을 합니다. 이후에 서평 쓰기에 대해서 배우고 서평을 쓴 뒤에 이 서평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독서 토론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의 개념을 학습을 하고 논제를 선정한 뒤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다문서 읽기를 하고 논증을 구성을 해서 토론 전략을 짜고 독서 토론을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독서 토론 활동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쓰기를 쓰는데 논증을 보완을 하고 주장하는 글의 개요를 작성하고 초고와 고쳐쓰기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마지막으로는 성찰을 하는데 갤러리 워크의 형식으로 성찰을 하고, 그리고 자기평가 및 상호평가를 하면서 활동을 마무리를 합니다. 각 주차별로 교수학습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당 주차에 활동 안내서가 있습니다. 이 주차에서 교수학습 활동의 주안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하였고, 다음으로 해당 주차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지침도 안내를 하였습니다. 평가 요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가 시 주의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에서 4차 시 분량의 교수학습 지도안의 예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도입 전개 정리 시의 주안점과 그리고 수업에서의 준비물 및 유의점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안
토대로 실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학습 활동지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예상 수행 혹은 모범적인 수행 예시를 제시를 하여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을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그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로 선생님들이 교사학습을 설계를 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이론이나 읽기 자료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실제로 저희가 만든 자료집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독서 토론과 글쓰기 과목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별 교사학습 계획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먼저 개관을 하고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고 서평을 쓴 뒤에 토론을 준비를 해서 실제로 토론을 수행하고 주장하는 글쓰기를 한 뒤에 마지막에 성찰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 주차별 학습 전략과 핵심적인 교사학습 활동 그리고 예상 수업 차시를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1주차입니다. 1주차는 책을 선정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2주차에서는 독서토론 글쓰기 과목의 흐름을 개관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생들에게 평가에 대한 안내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의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안내를 하여서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에서는 좋은 책의 기준을 제시를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도록 합니다. 책을 선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안내를 한 것은 교사가 미리 책을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책들을 훑어보면서 본인들이 독서 토론을 하고 글을 쓸 책을 실제로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의 선정과 관련된 내용도 간략하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지침입니다. 2주차에서는 좋은 책의 선정 기준에 대한 명제적 지식, 그리고 좋은 책을 선정하는 활동에 대한 선정 이유 두 가지에 초점을 두어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수학습 지도안입니다. 두 차시에 걸쳐서 지도안의 예시를 제시를 하였고 수업 사례입니다. 먼저 좋은 책 고르기의 활동지인데요.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학습자의 예상 수행이나 혹은 일종의 모범 답안, 모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교수학습 자료는 이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이라는 책을 선정을 하였다고 전제하고 예시들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 법정 스님의 에세이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좋은 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2주차에 안내된 읽기입니다. 2주에서는 독서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여 독서를 수행하는 안내된 읽기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2주에서는 독서 전략에 대한 교사의 안내, 학습자의 읽기 수행이 핵심이므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읽기 자료와 읽기 과제의 선정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서는 핵심은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의 기능과 전략을 학습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요도 평정, 요약하기, 도의 조직자 활용, 거시구조 활용 등 이러한 그 독해 기능과 전략을 학습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학습자가 서책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주차에서는 독서 전략의 적용에 평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범위를 분량을 정하셔서 요약하기 과제부터 주제 파악, 필자 의도 파악, 비판적 읽기 등 유연하게 읽기 과제를 설계를 하셔서 독해의 전략과 기능을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2주차의 지도안입니다. 사실적 독해 전략으로 구성을 하였고 도의 조직자 활용 전략으로 그 다음 차시를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네. 2주차에서는 학생들이 선정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자료는 학생들이 선정한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에서 자료를 제재를 뽑아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읽을 책에서 사실적 독해와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 등의 기능과 전략을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는 안내된 읽기 지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 3주차는 세 번째로 자립적 읽기입니다. 안내된 읽기 이후에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읽는 주차인데요. 독서 전략을 파악을 하고 이를 적용하여 자립적 독서를 수행하고 독서일지를 작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2주차에서의 실제로 학습자들의 수행의 초점은 스스로 읽고 독서일지를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독서일지는 책을 읽으면서 얻은 독서 경험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독서일지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독서 경험을 더욱 풍부히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학생들에게 독서일지를 작성을 하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내용 요소를 그냥 채우는데 급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자신만의 의미 구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에서도 반영을 하여 평가를 하면은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독서일지 분량을 채우는 것보다 본인이 읽은 분량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글로 작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 지침에서도 독서일지의 작성에 피상적이거나 단순한 요약을 넘어 풍부하고 깊이 있는 독서 경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독서일지 작성 예시를 활용하여 성취 수준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안입니다. 먼저 독서일지 작성 방법에 대한 차시, 그리고 실제로 독서일지를 작성하는 차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서일지의 예시를 제시를 하는 것도 좋고 아래 보시는 건 2015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독서일지 양식인데 이러한 양식들을 활용을 하셔도 좋고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바꾸어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잘 아시는 그 장정일의 독서일기를 예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협력적 읽기입니다. 안내된 읽기, 자립적 읽기에 이어서 동료와 함께 책을 협력적으로 읽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협력적 읽기 활동에 대한 미니 레슨과 협력적 읽기 활동을 하나의 모듈로 설정해서 2주차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협력적 읽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계획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실제로 학생들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의미를 구성을 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부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실 때 주차별로 최소 독서 분량을 지정을 하시거나 해당 주차 읽을 분량을 아이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공통된 범위의 독서 활동을 계획을 하면 아이들이 모둠별로 혹은 짝으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편 협력적 읽기는 모든 구성원의 수준과 참여도에 따라서 활동 양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히 수준과 참여도가 낮은 학습자로 구성된 모둠 혹은 그 아이들의 수행을 유심히 살펴보셔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둠 독서 활동에서 학생들이 독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굉장히 지엽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 함께 읽은 부분에 대한 독서 경험의 공유에 있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순회 지도를 하실 때도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지침입니다. 2주의 평가는 공유한 독서 경험의 내용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평가의 대상이
모둠 활동 과제일 수도 있고 모둠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둠 대화는 요즘 이 TTS 기능을 활용을 하면 학생들이 그냥 말로 한 게 바로바로 텍스트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요소는 독서 경험이 텍스트에 근거를 하였는지,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토대로 독서 경험을 제시를 했는지, 그리고 독서 경험의 공유가 개별 독서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전개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 요소로 설정을 하여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안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를 해서 실제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실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러한 것 바탕으로 독서 경험을 공유하고 필자 의도를 추론하고 토의하면서 같이 추론을 하고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는 걸 배우고 이 공감한 독서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6차시 정도로 구성을 하였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고 선생님들 교실 상황에 맞게 설계를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사례입니다. 요런 이제 활동지들을 구성을 해 봤는데요.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부분을 찾고, 그리고 이해한 바를 친구와 함께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는 협력적 읽기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평 쓰기입니다. 2주에서는 자립적 읽기와 협력적 읽기 활동에 기반을 하여서 책의 내용에 대한 개별 독서 경험에 기반해 자신의 논평을 작성하는 서평 쓰기 활동을 수행을 합니다. 이 서평 쓰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책을 꼼꼼하게 읽게 되고, 지금 이러한 서평 쓰기 활동이 그 다음에 이어질 독서 토론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평 쓰기의 핵심이 유의미한 독서 경험의 구조화에 있습니다. 앞서서 협력적 읽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 경험을 공유를 하고 자신만의 독서 경험을 생성하고 재구성해내는데, 실제로 서평을 쓰면서 이것을 이제 구조화하는데 방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서평 쓰기 활동을 하실 때는 서평 쓰기가, 그러니까 서평이 수행평가로 많이 하셔서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서평 자체를 수행평가의 최종적인 산출물로 보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 교수학습 자료에서는 전체적인 독서 토론과 글쓰기의 한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평의 분량을 그렇게 많이 제시를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책의 내용에 근거를 하여서 자신의 독서 경험을 펼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야 학생들이 책에 근거를 해서 독서 경험을 구성해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서평 쓰기 주차의 평가는 내용 생성하기 활동 산출물과 최종 산출물인 서평, 이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평의 경우에는 총체적 평가 방법을 활용을 해서 평가를 하셔도 되고, 분석적인 루브릭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평의 내용을 생성을 하고 서평을 작성을 합니다. 실제로 서평 내용 작성과 서평 작성에 실제로 많은 차질을 부여를 하지 않은 것이 이어지는 일련의 그 흐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부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평 내용 생성하기 활동지 예시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내용을 생성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구성을 하였고, 그리고 서평의 개념에 대한 참고 자료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토론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2주차에서는 토론 개념을 학습을 합니다. 반대신문식 토론의 원리와 절차를 파악을 하고 책 내용에서 논제와 쟁점을 파악하는 활동을 수행을 합니다. 2주차에서의 평가는 수업의 목표를 고려한 형성평가
형태를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법에서의 토론 자체가 지금 수업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토론의 지식을 갖추는데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원리와 절차에 대한 차시, 그리고 논제와 필수 쟁점에 대한 차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론의 원리와 절차에 대한 활동지, 그리고 논제와 필수 쟁점의 개념에 대한 활동지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든 교사학습 자료는 정책 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들도 많이 수업을 하시면서 대부분 고등학교에서는 정책 논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가치 논제 같은 경우에는 그 논증을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보통 정책 논제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정책 논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그에 대한 논증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제적 지식을 학습하는 부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학생들이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고 자료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논제 선정하기입니다. 2주차에서는 책 내용에서 논제와 쟁점을 선정하는 활동을 합니다. 논제와 쟁점의 선정은 학습자가 직접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교사가 몇 개를 제시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신문식 토론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선정하도록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려면 여러 개의 쟁점이 나올 수 있는 논제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적인 글을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한 논제가 책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거나 지엽적이거나 너무 이제 두세 단계가 나간 일종의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논제의 경우에는 수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문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차에서는 정책 논제 그리고 필수 쟁점들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평가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미리 제시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논제와 필수 쟁점을 선정하는 차시, 그리고 논제와 필수 쟁점의 선정을 평가하는 차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둠별로 논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모둠이나 다른 친구들이 평가를 하면 그 평가 결과 피드백을 수용을 해서 논제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였고요. 논제 선정하는 활동주의입니다.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논제를 선정을 하고 정책 논제 필수 쟁점을 파악을 해보고 지금 2015에서는 필수 쟁점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굳이 이걸 따르지 않아도 좋다고 봅니다. 해당 논제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냥 쟁점으로 설정을 해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논제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독서 토론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다문서 읽기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주차에서는 논제와 쟁점에 관련된 찬반 양측의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서 읽기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학생들이 다문서 읽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과 시범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직접 다문서 읽기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점점 책임을 이양해 가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문서 읽기 과정에서도 학생의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취의 수준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검색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검색을 해야 되고 어떤 키워드를 검색어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선정의 기준도 미리 제시를 하시면 학생들이 그 기준을 토대로 양질의 자료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평가는 다문서 읽기의 과정에 따라서 과정 중심 평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문서 읽기는 탐색, 통합, 비판 이런 과정의 흐름을 따르는데요. 탐색 과정에서의 평가,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의 평가, 그리고 비판 과정에서의 평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안은 먼저 다문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교사가 시범을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다문서 읽기 자료를 탐색을 하고 요약을 하는 활동을 차시로 구성을 하였고, 그리고 통합을 합니다. 이 통합을 할 때는 의미 구조도 그리기를 하고,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간단하게 쓰는 활동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자료, 수업 예시를 보시면 먼저 탐색 과정에 대한 활동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식을 제시를 하고 학생들이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줄 수 있고, 그다음 통합 과정에서는 자유롭게 구조도를 그려보도록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판 과정에서는 조사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짧게 써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에는 다문서 읽기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논중 구성입니다. 독서 토론과 글쓰기에서의 독서 토론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성격의 독서 토론을 구성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만든 교수학습 자료에서는 정책 논제에 대한 반대신문식 토론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독서 토론 후에 작성하는 글쓰기를 주장하는 글이라는 글 유형으로 정했기 때문에 정책 논제와 반대신문식 토론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를 하였지만 선생님들께서 독서 토론을 그냥 글을 쓰기 위한 내용 생성의 어떤 도구로서 독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뭐 이러한 정책 논제나 혹은 반대신문식 토론 같은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거의 토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구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주차에서는 논증의 개념, 그리고 논증 구성에 대해서 배우고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논증을 구성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실제로 논증 구성을 시켜보면 이유와 근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이유와 근거의 예시를 활용을 해서 이 개념들을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양질의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재료의 신뢰성을 학생들이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한 것들을 예를 제시를 하면서 안내를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증 구성에서의 평가는 논증 구성의 과제물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논증은 분석적 채점 기준이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증의 구성 요소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각 요소들 간의 관계를 채점 기준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교사 평가뿐만 아니라 동료 평가를 적극 활용을 하면 학생들이 자신이 구성한 논증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논증을 보완하는 과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료 평가 이점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논증의 개념과 논증 구성을 이해를 하고 논증 구조에 맞게 학생들이 논증을 구성을 하는 활동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논증 이해는 보시는 바와 같이 활동지를 작성을 하였고 이런 식으로 예를 제시를 해서 주장과 근거와 이유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논증을 구성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들은 학생들이 이 시간에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간에 단문서 읽기 활동을 할 때 찾은 자료들이 여기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연결되는 지점들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수업에서는 핵심이 이 주장과 이유와 근거의 고리를 잘 구성을 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로 논증에 대한 윌리엄스 앤 컬롭의 이야기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토론 입론과 전략을 짭니다. 2주차에서는 반대신문식 토론의 입론을 구성을 하고 토론의 전략을 이해하고 토론을 위한 준비와 연습을 하는 주차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반대신문식 토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고 준비를 할 때는 찬반 양측을 모두 조사를 하게 해서 논제에 대한 입체적인 관점을 확보를 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용의 자세를 가지게 하는 교육적인 이점에 초점을 두어서 준비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입론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반대신문에 대한 평가, 두 가지 산출물에 대한 평가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론서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전 차시에서 학생들이 논중 구성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논중 구성이 입론서의 내용 구조가 되어서 입론서에서는 이전 차시에서 만든 논증에서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안내를 하시면 학생들이 그 시간 내에 적절하게 수행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도안입니다. 먼저 입론서를 작성을 하고 반대신문을 준비를 하는 각각 한 차시로 구성을 했는데 두 차시를 합쳐서 운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론서 작성은 보시는 바와 같은 활동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각각의 논증들이기 때문에 이전 차시에서의 논증들을 모둠별로 합쳐서 구성을 하도록 안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론과 반대신문식 토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토론을 합니다. 2주차에서는 반대신문식 토론을 실시를 하고 동료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교실 토론은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교실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이 화법에서의 토론처럼 토론 자체의 핵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별로 토론을 해서 결국에 그 뒤에 쓸 주장하는 글쓰기에 내용을 마련을 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안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학생들이 모든별로 토론을 하고 선생님이 순회 지도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토론을 할 때에는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와 이러한 유의사항들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에서는 상대의 논증에 초점을 두어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신문식 토론을 하고 토론에 대해서 토의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신문식 토론을 더 이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론 평가에 대한 양식을 제시를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상대에게 제공을 하면 그 피드백을 수용을 해서 자신의 논증을 더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 토론 수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시를 하였고 이제 이러한 이때까지의 쭉 1년의 흐름을 거쳐서 주장하는 글쓰기를 수행을 합니다. 2주차에서는 토론 후에 논증을 수정 보완해서 이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쓰기 활동을 합니다. 먼저 토론을 돌아보는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증을 수정, 보완해서 과정중심 장문 모형에 따라서 글을 쓰는 주차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글쓰기 결과물 그리고 글쓰기 과정
그래서 결과평가와 과정평가를 뭐 함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정평가는 포트폴리오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는 평가를 할 때 포트폴리오의 루브릭이 너무 자세하면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실 때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아이의 논증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갔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장하는 글, 최종 산출물인 이 글쓰기 결과물은 많이 알려져 있는 주장하는 글의 루브릭을 활용을 하셔서 평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안을 보시면 자신의 논증을 수정 보완을 하고, 그리고 내용을 조직을 하고, 주장하는 글을 쓰고, 동료의 글을 읽고 피드백을 나누고 하는 방식으로 4차 시 정도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논증 보완하는 활동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전에 논증이 이러했는데 수정 보완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런 방안으로 보완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수정 보완을 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보시고 선생님들이 수정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발짓기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이제 내용 조직의 방식인데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조직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리고 촉구를 쓰고 동료 피드백을 하는 방식을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양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측편에 이 날개 부분이 피드백을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지필로 활동지를 작성을 하셔도 되고,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을 하셔서 구글 문서를 쓰면 구글 문서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댓글로 피드백을 제시를 하도록 하는 방식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는 과정 중심 장문을 활용을 해서 주장하는 글쓰기를 하는 것에 대한 자료, 그리고 분석적 채점 루브릭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찰하기입니다. 2주에서는 자신의 독서, 토론, 글쓰기 활동의 결과를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서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는 주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점검을 하면서 동시에 동료의 활동을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활동과 비교를 해서 발전적인 개선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에서는 갤러리 워크의 방식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갤러리 형태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워크도 있고 갤러리 보트도 있고 갤러리 스피치도 있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교실 상황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주차의 평가는 자기평가, 상호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이 이것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지만 자신의 글쓰기와 다른 사람의 글쓰기와 비교했을 때 자신의 글쓰기의 위치와 수준을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이 체크리스트를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가 친하거나 뭐 친소관계에 따라서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몇몇 학생들을 보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잘 따라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 결과를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시간, 그리고 갤러리 워크에 참여를 해서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를 하는 시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업 사례는 그 에듀테크를 활용을 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문서 도구 구글 문서를 활용을 해서 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두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에 피드백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쓰는 방법과, 혹은 선생님들도 많이 보신 이 게더타운과 같은 메타버스 상에서 갤러리 워크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러려면 학생들이 좀 게더타운과 같은 이런 인터페이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여기에 또
자신의 자료를 제시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을 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평가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만든 교수학습 자료집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먼저 책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면, 책 선정은 독서 집단의 범위, 장르, 흥미, 수준 등을 기준으로 교실 상황을 고려하셔서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집단의 범위는 모둠 혹은 학급 단위가 될 수 있는데요. 모둠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모둠 단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면 학급 단위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하셔서 장르, 분량, 주제, 제재를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 도서를 미리 준비해서 학생들이 직접 책을 훑어보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수행평가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입니다. 이 과목은 독서, 토론, 글쓰기 이렇게 학생들의 국어 사용 수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독서, 토론, 글쓰기 이 세 가지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이 평가의 타당도를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독서와 토론, 글쓰기의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연속적인 다른 활동들은 포트폴리오 평가를 통해서 각 활동의 수행 여부와 수행 수준을 평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학생들의 수준차가 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이 자료집에서는 앞서 보셨듯이 교사가 간단하게 미니 레슨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수행을 해보고 하는 이러한 미니 레슨을 포함한 워크숍에 교수학습 모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취 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에는 미니 레슨 그리고 이후의 활동을 수행할 때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최소 성취 수준의 보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취 수준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해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전적인 피드백을 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독서 경험에 대해서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잘 쓸 텐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어떤 피드백을 제시를 하면은 또 학생들이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독서 토론을 할 때 토론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의 토론은 독서와 글쓰기의 과정 속에 포함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학법에서 말하는 담화 유형으로서 굉장히 엄밀한 토론보다는 이 과목에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 과목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은 상대의 관점과 해석을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 옳다고 인정되거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수용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교육 과정, 이 과목이 의도한 바대로 토론을 너무 엄밀하고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독서 토론이라는 것이 결국에 독서에 대한 풍부한 의미 생성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회자로서 적절하게 개입을 하셔서 특히 논증의 구성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재반박을 하거나 할 때는 학생들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개입을 하셔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부족한 내용이지만 잘 참고하셔서 선생님들이 훨씬 더 좋은 수업을 하시는데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